일부 판사들이 지금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이렇게 서둘러서 한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관 회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진짜 선거 개입은 누가 하느냐? 조희대 대법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 뒤에 있는 저 법관들 지금 전국 법관 회의 소집한 저 법관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국 법관회의는 1년에 2번을 원래 정례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4월 네. 둘째 주인가에 한 번 하고 12월 둘째 주인가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법관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취지로 이게 해석했으면 좋겠어. 이 인권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으는 겁니다. 네. 이거의 출발은 우리법 연구회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례회의가 아니라 비상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이 뭐였냐면은 양승태 대법관 사태 때 그렇죠. 그때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의 장단을 맞추면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기억하는 한 번 더는 언제 했었냐면은 올 1월 달에 서부지법 때. 서부지법 그 난입 사건 때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이 며칠 날 일어났죠? 1월 19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의에서 비판한 게 언제냐? 1월 22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3일 만에 바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법원을 무력으로 침탈하는 거는 문제가 많은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뭘 하고 있냐면은 이재명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주제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회의를 언제 예고를 했느냐? 5월 26일 날 열겠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5월 사실 26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선거 때까지 딱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은 D-8일인 시점에 지금 자기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법원 그 법관 회의를 날짜를 왜냐하면 6일인가 7일 날부터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한다 그러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민주당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법관 회의가 처음에 동을 떴을 때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그 저기 김주옥 판사. 김주옥 판사가 그 저기 법원 내부망에 뭐라고 올렸냐면은 사법부는 과반 의석에 의해서 좌우되는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이다. 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그럼 뭔 사과하고 소리야?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의회 권력과 적이 됐다. 그리고 대선이 벌어지고 나면은 행정부와도 그리 될 것이다. 이렇게 사법부를 만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 이 인식이 정말 전도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 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 그 법관 회의를 소집하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안건 자체가 뭐냐면은 그 조희대 대법원을 에 대한 규탄을 하는 거에 안건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행히 또 전체 판사의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남준우 의정부지법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만 존재하는 거라서 오인할까 봐 결론의 정당한 부당함을 떠나서 전원 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 고뇌에 찬 판결에 대해서 존중과 경의를 보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원의 이런 재판 진행 이 부분입니다. 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서 법관을 탄핵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안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법관 회의가 열리긴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좀 빨리 하든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여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다음 주라도 해줘야 되는데 임박해가지고 26일 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법관회의에서 뭐라도 입장이 나와버리면 그거는 진짜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입장은 굉장히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예. 이게 법관회의를 소집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찬성이 26표밖에 안 됐고요. 반대가 70표였어요. 그런데 제적 인원의 5분의 1만 넘으면 이게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집이 되는 거지. 억지 춘향으로 이것도 마감이 안 돼갖고 그 숫자가 안 돼갖고 늘려 가면서 26표를 만들어갖고 지금 억지로 여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개최 법관회의에 자체도 억지로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 법관회의에서 대법관의 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저는 지금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만 참여해버리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전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다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 대선 -8일 날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전국 법관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 큰 지금 익스큐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을 하면 민주당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네. 그러니까 지금 법관들이 그걸 잘못했다고 지금 법관회의까지 연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걸 연다는 행위만으로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행위가 네. 파기환송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어떻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토론하는 과정이든지 네. 유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부당하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그러고 지금 네. 내일이군요. 내일이죠. 내일 세상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 자기네들도 저게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조희대 대법관은 지금 난 참석 못합니다.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도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안 된다는 거 알면 왜 하느냐. 저런 형태를 빌어서 조희대 불출석, 조희대 그거 출석하지 봐.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내용을 면밀하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이재명 유죄 판결 그게 뭐가 잘못됐나 네. 봐. 그러니까 저렇게 민주당에서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조희대도 뭔가 꼴리는 게 있으니까 출석을 안 하나 봐. 이렇게 일종의 정말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가짜 정보를 일종의 던져주는 걸로 저는 이거 가짜 생각을 뉴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들도 지금 되게 쫄았어요. 어떻게든지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무효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심지어 지금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다음에 네. 그 뭡니까 법관 조직법 개정안 네. 공직선거법 개정안 3개 다 내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입법을 가지고서 저렇게 사실은 그걸 보면 되게 쫄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도 뻥까치듯이 마치 대법관이 잘못한 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